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까운 지인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추억을 나누는 소소한 모임은 삶의 활력소가 되곤 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나 초대했다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나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나만의 안식처입니다.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 무심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관계가 애매한 사람을 초대했다가 행복해야 할 노후에 나의 소중한 공간이 흔들리거나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초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 내 집에 초대하면 절대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유형까지 알고 대처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관계의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잘될 라디오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첫 번째, 지나치게 오래 머무는 사람을 절대 초대하지 마세요. 미연 씨는 62세로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뒤로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학교 동창 정희 씨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이번에 한국에 이주 나가게 됐어. 정희야, 이게 얼마만이니? 한국 나오면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말인데 급하게 나오게 돼서 마땅히 머물 데가 없더라고. 어디 일주일만 머물 데 있을까? 일주일 정도라면 우리 집에서 지내. 남편도 그러라고 할 거야. 미연 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야기를 듣더니 일주일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얼마 뒤 미연 씨 부부는 오랜만에 나온 정희 씨 부부를 위해 공항에 나갔습니다. 미연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한국 나와서 머물 데도 없고 큰일 날 뻔했어. 아니야, 친구끼리 이 정도도 못하니. 호텔만큼은 아니겠지만 있는 동안 편히 지내. 처음 며칠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연 씨는 정희 씨 부부의 행동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오늘 아침엔 뭐 먹어? 응, 그냥 빵이나 과일로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따뜻한 국물 같은 거 먹을 수 있을까? 시차 때문에 그런지 몸살 기운이 있네. 그래, 그러면 내가 된장국 끓여줄게. 이후로도 정희 씨 부부가 머무는 동안 이런 일은 계속되었는데요. 정희 씨 부부는 마치 호텔에 머무는 손님처럼 외출할 때가 아니면 당연하게 식사 때를 기다렸고 미연 씨 부부만 먹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항상 정희 씨 부부의 식사까지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씨는 간단히 남편 것만 챙기면서 살아오다가 2명의 식사와 청소, 빨래까지 해야 하니 몸살이 날 지경이었지만 곧 일주일이 다가오니 조금만 더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을 하루 앞두고 미연 씨는 정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일주일 지낼 호텔은 어떻게 예약이 됐어? 정희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미연이 네가 너무 잘해줘서 벌써 일주일이 지나간 줄도 모른 거 있지. 친구 오랜만에 보니 난 너무 좋은데 내가 와 있어서 불편하지? 난 호텔보다 여기가 더 좋다. 그래서 말인데 일주일 더 지내다 가면 안 될까? 미연 씨는 생각지도 못한 정희 씨의 말에 너무나 황당했지만 마음과 다르게
입으로는 그러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정희 씨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또다시 그래 조금 더 있어도 되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약한 미연 씨는 아침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친구 부부의 빨래까지 해주며 보름 동안 친구네와 함께 지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조차 미연 씨가 데려다 줄 거라 생각했는지 공항버스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연 씨는 정희 씨 부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미연아, 덕분에 잘 지내다 간다. 미국에 놀러와. 그래, 조심히 가. 정희 씨 부부가 떠난 뒤 미연 씨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몸살이 왔는데요. 여보, 고생했어.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하면 힘들어도 거절해. 미연 씨는 남편의 위로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이랑은 옛날부터 친했지만 이번 일로 너무 지치고 허탈한 기분이 드네요. 이번 일을 통해 미연 씨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집은 나에게 가장 사적이고 소중한 공간인데요.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소비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며 배려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친절함이 지나쳐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 이는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연 씨는 다음번엔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미연 씨는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누구를 초대할지 신중히 고민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친절함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두 번째, 술버릇이 나쁜 사람을 초대하지 마세요. 박종현 씨는 62세로 은퇴 후 제2의 직장에 취업한 후 평소 성실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회사에서 신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있어 동료들과 함께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동료 중에 몇 살 아래인 민철 씨가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딱 한 잔만 더 하고 가셔야죠. 민철 씨, 이미 많이 마셨어요.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아니, 그럼 형님 댁에서 딱 한 잔만 더 하고 가요. 언제 초대한다면서요? 박 씨는 처음엔 곤란했지만 민철 씨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종현 씨는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사 동료하고 집에서 딱 맥주 한 잔만 더 하려고. 간단한 안주만 좀 차려줘. 아내 미호 씨는 황당했지만 이미 회사 동료를 데리고 와버린 남편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술에 취한 민철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형님 집 좋네요. 돈 많이 버셨구나. 남편 종현 씨가 취한 민철 씨와 상대하고 있는 사이 아내 미호 씨가 간단한 마른 안주를 준비해 거실로 가지고 나오자 민철 씨는 얼마나 만취했는지 미호 씨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아줌마, 시킨 지가 언젠데 맥주가 이제 나와. 장사 안 하고 싶어? 순간 미호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줌마? 하며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 종현 씨가 미호 씨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민철 씨, 내 와이프야. 여기 우리 집에 맥주 한 잔 하러 온 거잖아.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집으로 들어오니 취기가 더 올라오는지 민철 씨는 어떤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심지어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아내 미호 씨는 이런 사람을 집으로까지 데리고 왔다며 당장 내보내라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내 미호 씨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결국 종현 씨는 택시를 불러 동료 민철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현 씨는 아내 미호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어제 온 동료가 평소 때는 얌전하고 좋은 동료인데 어제 술이 과했나 봐. 미호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내가 욕까지 들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해요? 얌전한 동료라고요? 술 먹으면 개가 되는데 그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우리 집에 술 먹은 사람들 데려와서 이런 수모 겪게 하지 마요. 이번 일을 통해 종현 씨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술은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과 무례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술자리는 반드시 외부에서 끝내야 하며 집은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집은 술자리의 연장이 아닌 휴식과 안식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종현 씨는 앞으로는 술자리의 여운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이라 모임도 많아지고 술자리도 잦아지게 되는 요즘인데요. 술이 원수입니다. 미국 버팔로대 연구 결과 술버릇이 있는 사람을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했더니 일반인보다 쾌활지수는 낮고 분노지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분노가 쌓인 사람에게서 폭력적인 술버릇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회식과 같이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원시적인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술버릇은 많이 취한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술도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마셔도 몸이 힘들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더구나 술을 마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거나 관계를 나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져야 한다면 집으로까지 술자리를 연장해서 가지고 오지 마세요. 노후에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세 번째, 자신이 대접할 손님을 내 집으로 데려오는 사람을 초대하지 마세요. 47세 윤희 씨는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애미야, 바쁘니? 어머니, 잠깐은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구미에 사는 이모 알지? 셋째 동생. 서울에 볼 일 있어서 올라온다고 하길래 내가 오라고 했다. 순간 윤희 씨는 시어머니 댁으로 모이라는 건가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네가 저녁 준비를 좀 해라. 너희 집으로 가마.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운데 저희 집에서요? 준비할 게 많을 텐데요. 준비할 거 뭐 있니? 그냥 네가 국이랑 반찬 몇 가지만 하면 되지. 갈비찜이랑 잡채 정도만 하던지. 너희 이사도 했는데 집 구경도 하면 좋잖니. 이모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신경 좀 쓰거라.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 윤희 씨는 지친 얼굴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이번 주에 구미 이모님이 오신다고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우리 집에서 하라고 하시더라. 우리 집에서? 어머니 댁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에서 하신대? 그러게 말이야. 갈비찜에 잡채까지 준비하라시고. 이사도 했으니 집 구경도 할 겸 너희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면서 말씀하시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그랬어. 내가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아니야. 어머니가 왜 나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서 부탁하셨겠어. 어머니 체면 세우려고 그러신 거잖아. 하고 싶으신 대로 해드리자고.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전날 저녁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하느라 바빴는데요. 남편과 아이들도 아침부터 일어나 집 청소를 도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시어머니와 이모님, 이모부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모님, 이모부님.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잘 지냈지? 집이 넓고 참 좋구나. 니네 시어머니가 집 좋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그렇게 가족들은 윤희 씨가 준비한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윤희 씨는 가족과 손님들의 음식을 챙기느라 앉지도 못하고 주방에 서서 계속 일을 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서들 들어. 차린 게 없어도 맛있게 먹어. 차린 게 없다니요. 진수성찬인데. 차리느라 윤희가 애썼겠다. 정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해도 맛있게 드세요. 윤희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는데요. 새벽부터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두고서 고생했다거나 고맙다는 말 대신 차린 게 없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윤희 씨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내내 밥상에 술상, 과일까지 차려내고 밤 11시가 되어서도 시어머니와 이모, 이모부님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부, 동생이랑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남는 방이 있으니 자고 아침까지 먹고 가. 재환아, 방에 이부자리 좀 받으려. 결국엔 시어머니와 이모, 이모부님은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드시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요일 정오나 되어서야 소파에 앉아보는 윤희 씨에게 남편 재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애썼어. 고마워. 윤희 씨는 남편의 고맙다는 말에도 그 말이 얄밉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적당히 중재해줬으면 좋잖아. 나도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드네. 손님 치르는 일이 보통 일 아니잖아. 어머니는 그냥 식사 한 끼 차리는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손님인데 어머니 집에 모셔야지. 다음부터는 나는 못할 것 같아. 윤희 씨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부탁에 결국 친척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긴 했지만 힘든 주말을 보냈는데요. 아무리 가족의 부탁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부탁이라도 무리된 요구라면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초대라는 것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손님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지만 갈등이나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은 그저 나와 내 가족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을 내 집이 아닌 이상 부탁하지도 말고 수락하지도 않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며 노후에도 편안할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4번째, 잘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지 마세요. 김정자 씨는 72세로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정자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공원에 나가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던 정자 씨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날씨가 춥네요. 여기 자주 나오시나 봐요? 네, 날씨가 좋으면 혼자 집에 있지 않고 산책하러 나와요. 저도 가끔 산책 나와요. 정자 씨는 중년 여성이 딸같이 사근사근해서 운동 겸 산책을 나갈 때마다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좀 추운 날이라 정자 씨는 자신의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말했습니다. 추운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여성은 정자 씨의 집을 편안한 듯 드나들었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밥까지 함께 먹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자 씨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여성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쓰는 이 화장품 정말 좋아요?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거든요. 그래요. 난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건데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도 한번 써보고 싶네. 그렇게 화장품부터 시작된 구매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전기요,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을 그 여성이 가져왔고 정자 씨는 이를 하나둘 사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요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잠도 잘 오고 허리에도 좋다니까요. 어르신께 딱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런가?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보지 뭐. 정자 씨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약해져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기꺼이 구매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의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딸은 집 안에 쌓인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정자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요즘 알게 된 아주머니가 있는데 추천해준 물건들이야. 다 좋다길래 산 거야. 딸은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 많은 물건이 혼자 사시는데 왜 필요해요? 대체 얼마를 쓰신 거예요? 따져보니 정자 씨는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물건 구매에만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썼는데요. 엄마, 아무나 집에 초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엄마가 좋은 사람인 거 이용한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딸의 말에 정자 씨는 뒤늦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으로 시작된 잘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다가 노후에 모아둔 노후 자금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한 것인데요. 잘 모르는 사람의 친절해 보이는 말과 태도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구나 노후에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 주변 관계를 항상 잘 묻고 알고 있어야 부모님의 노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수시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어야 합니다.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마지막 5번째.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은 가장 조심해야 하므로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5번째. 집에 초대해 달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을 절대 초대하지 마세요. 퇴직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57세 수미 씨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30년 전 함께 근무했던 옛 직장 동료인 정숙 씨였습니다. 수미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죄송한데 누구시죠? 나 몰라요. 김정숙.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수미 씨는 반가운 마음반, 어색한 마음반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숙 씨, 이게 얼마 만인가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미니 씨 만났거든요. 그분이 수미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했는데 수미 씨가 근처 동네 사신다기에 연락처를 물어봤죠. 우리 정말 친했었잖아요. 언제 한번 집에 초대해 줄 수 있어요? 수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밖에서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으로 초대해 달라는 요청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날 이후 정숙 씨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미 씨, 볼 일이 있어서 수미 씨 아파트 근처에 왔는데 커피 한잔 하고 갈 수 있어요?
집 분위기도 구경하고 싶고요. 지금 볼일 보러 밖에 나와 있어서요. 다음에요. 그 뒤로도 며칠에 한 번씩 수미 씨에게 연락이 와서 집이 몇 평이냐, 남편은 뭐 하냐는 등의 무례하고도 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겼지만 질문의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지자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집요하게 만나자는 동료의 요구에 수미 씨는 차라리 카페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집이 아닌 동네 카페에서 정숙 씨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자꾸 집에서 보자는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차를 마시며 근황을 듣다가 정숙 씨의 한마디에 수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뜬금없이 종교 이야기를 꺼내더니 정숙 씨의 종교가 이단임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 정말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수미 씨도 한번 교회 모임에 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숙 씨가 자신의 입으로 종교가 이단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미 씨는 그 종교를 듣자마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단어를 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 만에 연락을 해서 만나자던 정숙 씨가 왜 자신의 집에 오겠다고 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수미 씨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딱 봐도 수상한데 왜 전화는 받고 만나기는 왜 만나요? 다시는 연락 못하게 연락처 차단을 해요. 당신은 뉴스도 안 봤어요? 큰일 나려고 그래. 그렇게 수미 씨는 젊을 적 직장 동료인 정숙 씨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미니 씨까지 의심이 되었는데요. 미니 씨, 혹시 정숙 씨가 이단 종교인 거 알고 있었어요? 제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혹시 미니 씨도 같은 종교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도 몰랐어요. 저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길에서 우연히 잠시 만나 인사 나눈 게 전부예요. 미안해요. 그렇게 미니 씨도 까맣게 몰랐다는 말에 정숙 씨는 그 말조차 믿기 힘들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이단 종교에 잘못 빠졌다가 가정도 잃고 노년의 재산까지 전부 잃은 사람들의 사연을 보고 자신이 만약 정숙 씨를 집으로 초대했다면 더욱더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고 사생활이 노출되게 했겠구나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그렇게 수미 씨는 한동안 가슴에 상처가 깊어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도 하지 않고 교류를 끊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사적 공간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신뢰가 완전히 쌓인 사람들에게만 허용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초대 요청이나 불편한 질문이 이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을 긋고 외부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시간이 많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틈을 타서 집에 초대해 달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밀함을 넘어서 종종 다른 의도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든 평소든 집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이라 모임이나 초대를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으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집에 지나치게 오래 머무는 사람을 초대하지 마세요. 오랜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더라도 적정한 시간 이상 머무르며 부담을 주는 사람은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휴식과 안식의 공간이지 호텔이 아닙니다. 둘째, 술버릇이 나쁜 사람을 초대하지 마세요. 평소엔 점잖아 보여도 술에 취해 무례해지는 사람은 집으로 초대하지 마세요. 술자리의 여운을 집으로 끌고 오는 것은 가족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손님을 나에게 대신 대접하게 하는 사람을 초대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자신의 손님을 데리고 와서 대접을 부탁한다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집은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편안히 지낼 공간이어야 합니다. 넷째, 잘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이유로 낯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도 의도를 알 수 없으니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에 초대해 달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절대 초대하지 마세요. 집요하게 집으로 초대를 요구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요청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의 삶이 담긴 이야기의 무대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안식처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집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평화가 공존하는 내 집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일이며 그만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초대를 통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평안해야 할 노후를 불행하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초대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인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서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